이제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직 우리 네 김대호 PD가 갑자기 머리만 갑자기 출연을 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 하나씩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윤영호 재판입니다. 오늘 김용현 재판만 열린 게 아니라 이 윤용현 재판도 열렸습니다. 윤용현이 누구냐? 윤영호. 윤영호. 예, 윤영현. 김용현 얘기. 예. 네. 윤영호가 누구냐? 바로 통일교의 2인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국힘당 쪽에 돈을 뿌렸다. 특히 권성동한테 뭐 1억 원을 줬네, 어쩌네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1심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이 1심 공판에서 대형 폭로를 쏟아내겠다. 민주당 쪽에도 돈을 줬고 그 실명을 오늘 공개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막상 재판이 열렸지만 윤영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현장에 우리 김대호 PD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브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네. 목소리가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다 껴놨지? 아우.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자, 이렇게 네. 맨날 들고 하다가 들고 할까요? 자,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민주당 이야기는 뭐고 특검 구형은 왜 그렇게 나왔고 한번 하나씩 다 뽀개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섹시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갑자기 이 윤영호가 민주당을 거론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오늘 윤영호가 진짜 뭔 얘기를 하느냐, 누구를 거론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현장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자, 그러면은 이게 좀 파트를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재판이 6시쯤 넘어서 끝났는데 서픽스에서 출인 요청이 와가지고 8시에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뭐 안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래서 좀 요번 장영진 TV에서는 아무래도 법조 전문 기자님 계시니까 좀 편하게 한번 분류를 해서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에서 있었던 내용을 중점으로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구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과 관련된 이야기의 전말은 무엇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 첫 번째부터. 자, 첫 번째 오늘 윤영호 재판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쏟아졌어요. 50명 왔습니다. 못 들어갈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중계재판정을 따로 열어줬는데 참고로 제가 오늘 내란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오늘 재판장에서 혼자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 이름 나올까봐 아주 그냥 기자분들이 전부 다 거기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보도가 이렇게 쏟아지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힘당에 대한 얘기는 보도가 거의 안 나와. 특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이 됐는데 입건됐다는 얘기 그거 그 특검에서 직접 얘기를 한 거거든. 공수처에서 직접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공개되지도 않은 얘기는 너도 나도 지금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의 모습을 좀 보고 왔는데요. 우리 기자님들, 방송사 언론사님들 내란 재판 많이 오셔서 좋은 내용 많으니까 보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통일교 세계본부장 2인자잖아요. 네. 윤영호 씨에 대한 사실 결심 공판 이제 특검이 구형을 선고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로는 청탁금지. 음흠. 뭐죠? 권성동 1억 구속됐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김건희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요거 전성배 씨 건진법사로 기억하시지만 통일교의 윤영호의 시작으로 해서 그렇죠. 건진법사는 전달자 중간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초 제공자예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정당 개입해갖고 통일교 교인들 막 10,000명, 20,000명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다 이렇게 싸그리 정리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민주당한테 돈을 줬네 말았네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꽤 의도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참 진짜 이거 기획이야, 기획. 선배 잠깐만요. 마음이 급해요. 그 두 번째 파트에 일단 내용만 먼저 네, 전해드릴게요. 좋아요. 일단 예. 네, 계속.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특검 측이 구형 선고를 어떻게 했냐. 자, 청탁금지법 정치자금 위반이죠. 2년.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섞어서 2년, 도합 4년을 구형을 요청을 합니다. 재판부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측이 이어서 재판부에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사실상 무죄 그리고 보석을 요청합니다. 아니 그 구형은 세게 때려놓고 근데 구형도 사실 좀 약하긴 약하죠. 하죠. 네, 구형도 사실 아니 억대의 돈이 오갔는데 네. 이걸 구형을 그렇게 약하게 한다는 게 사실 2년 이거 너무 작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해 달라 그리고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뭐 플리바게닝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선거 및 정치 개입, 대한민국 공권력을 사용하여 공적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송두리째 흔든 점, 그리고 조직적인 활동과 증거 인멸, 위법 수집 증거 등 이거는 변호인단들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위법 수집한 증거다라고 얘기한 건데 부정하는 것을 모아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검 조사에 열심히 일한 점은 양형에 긍정적이다. 해서 2년에서 총 4년을 구형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죄 선고와 사실상 보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연락이 왔어요. 주변에서. 확인해 보니까 통일교 변호사 측이 얘기를 했는데 중개재판이라서 대호 씨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구형인데 갑자기 변호사가 튀어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제가 있는 글을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통일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과 특검 수사에 열심히 일했다. 피고인은 교단으로부터 위협 속에서도 일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왔고 이 수사는 전성배와 한학자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특검 측이 이야기하는 다 변호인 측이 자기 피고인 막 열심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안 그러죠. 그래서 특검 측이 이야기한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기사도 다른 데도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구형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테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로 21년도 말경에 세계일보의 윤땡땡이라고 하는 부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요. 누구를? 권성동을. 그렇지. 그렇죠. 기자가 맞아. 연결을 시켜준 거지. 봐봐. 기자가 이래서 또 나온다니까. 아니 세계일보 기자는 기자가 아니라 이 통일교의 이 로비스트야 이렇게 되면. 근데 기자도 기자인데 큰 기자예요. 거의 부회장급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권성동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통일교는 자신들의 이런 정치적, 정책적 지원을 받고 세를 넓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이러이러한 거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선거를 돕는 이야기를 해요. 조직적으로 돕는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선거 조직적으로 돕는 얘기가 했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윤석열을 돕기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도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나경원 형이 일정주의를 하고 싶다는 거 나오고 마이크 뭐 펜스 부통령이가 나오잖아요. 세계로 그 통일교 연합에서 행사를 크게 연 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를 부르고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부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부통령을 불러. 그 다음에 미국의 부통령이 두 후보들을 불러놓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거에서 이기겠다 판단한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부르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누구한테 뭐 어쩌고 접속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그냥 후보를 불러서 자기들 빛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쇼를 하려고 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을 택했다라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 나오면 다 뭐야 이거 국민들 속이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잘 봐야죠. 야 지금 SBS 보도 나오는 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뭐 A 의원, B 의원 하면서 A 의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뭐 통일교 행사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면서 그리고 이 A 의원이 돈을 엄청나게 받았다 요 얘기만 하고 있거든. 근데 사실 그 내막은 뭐다? 이재명, 윤석열 불러놓고 펜스가 윤석열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재명이 물벗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선거에 아이고 야씨 진짜 씨. 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을 위한 거가 아니고 윤석열을 위한 판을 만들자는 건데 그렇죠. 이게 왜 근데 갑자기 이게 비리로 연결이 됩니까? 아 나 진짜 열받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현명하게 또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서 응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계획한 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직적으로 선거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잘 결정을 합니다. 그때 중점으로 역할했던 게 권성동이 통일교 궁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절에 갔고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내려요. 그 다음에 22년도 초에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돕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서 쪼개기 의원이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에. 아니 저는 맥락을 보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용당할 뻔했다는 얘긴데 그렇죠. 야 이거를 참 그 부분은 쏙 빼고 자 아무튼 계속 자, 그래서 마저 이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든 윤석열이 당선이 됐어. 세상이 미쳐 돌아갔죠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는 큰 공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나 봐. 어허. 그래서 투트랙 전략이라는 걸 씁니다. 김건희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김건희랑 가깝다 해서 김건희 쪽으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따 다루고 이건 조금 이따 다루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럼 통일교가 윤석열을 당선시키는데 조직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면 통일교는 뭘 받고 싶어 할까? 뭐 캄보디아 ODA 사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UN 제5차 한국 사무소를 차리고 싶어해요. 애들 사이즈 커요. 예, 사이즈 크죠. 캄보디아 ODA 사업 알고 있는 거는 좀 그 중간급이야. 통일교가 이 뭐 제5 사무총가 이걸 뭐 DMZ에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놀고 싶었던 거죠. 참네. 어.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있는 행사가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정부 돈으로 후원을 해줘라, 지원을 해줘라. 그래야 자기들 행사가 정부가 지원을 밀어주는 행사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중간에 이게 뭔가 좀 잘 틀어져가지고 이게 ODA로 간 겁니다. 야, 돈을 직접 우리가 해주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다 얘기해 놓을게. 그리고 윤석열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갑자기 이쪽에다가 100조 달러, 우리나라 돈 14조 정도 되는 돈을 30년까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 투자하면 돈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통일교로. 야, 그러니까 우회 루트를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경로가 안 되니까 다른 우회 루트를 뚫어준 거네요. ODA 사업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 ODA 사업이 뭐냐면 대충 한국과 뭐 캄보디아 네. 우정 다리 사업 이런 게 있어요. 이게 2억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을 네. 후원 지원해주고 뭐 개발을 좀 촉진시켜주는 다리 놓아주고 뭐 그 도로 닦아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대체로 보면. 이게 지난번에 그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 중단 프로젝트 중단 이런 비슷한 보도 보셨죠? 2억에서 22년도에 시작했는데 23년도에 50억이 되고 막 500억 되고 막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중간 다리를 지금 끊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미 나간 집행된 돈들도 많고 여기서 기재부도 움직였습니다. 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일교에 대한 그 당선을 도와준 대가를 팍팍 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세금으로. 이해가 되셨죠? 야, 근데 이 부분 아 진짜. 근데 갑자기 주제가 민주당으로 튀게 만드는 거네.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공작 아니겠어요? 그거 잠시 후에 잡아. 아, 계속 줘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 지금 집중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계속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은 거야. 이제 어떤 교회에서 또 누구한테 들었더니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랑 친하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통해서 또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희 대선안에 너무 도와주셨다면서요? 감사해요. 제가 한번 뭐 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우리 뭐 하나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뭐 이렇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전성배 씨 건진법사를 통해서 샤넬백이랑 이런 것들을 갖다 보낸 거야. 어허. 왜 그러면 벌써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이미 대선 도와줬고 자기들은 지금 뒤로 ODA로 수천억이 지금 생기는 마당에 여기서 왜 그러면 가방을 주겠어요? 이미 한 패거리예요, 패거리. 그냥 뭐 가방을 주고 이런 거 좀 부탁해 보려고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유대가 깊어.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ODA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적절히 나눠 먹기로 이미 다 된 거네. 그렇죠, 깊은 상태.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앞으로 본론은 조금 이따 나올 거고 돈 가기 전에 일단 고생하셨으니까 이 목걸이하고 가방 좀 쓰세요. 이거네 미리. 그냥 그렇죠. 이거는 그냥 예의상 간 거네. 그렇죠. 진짜 큰 덩어리는 이미 갔네 이미. 갔고 앞으로 갈 거고 또. 네, 이미 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 근데 이제 뭐 행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갖고 한번 축사 한번 해줘라. 실제로 가고 여가부 장관도 와서 축사 한번 해줘라. 실제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김건희와에도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세금 가지고 통일교하고 김건희가 장난질을 친 거네. 그리고 지들이 빼먹을 수 있는 것 루트를 다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사업 잘 됐으니까 제가 뭐 예의상 하나 드릴게요. 자, 나중에 본론 잘 진행되면 한몫 두둑하게 가져가실 겁니다. 요 상황이었네. 계속 중간중간 준 거예요. 챙겨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영호라고 하는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그러면 어떻게 대선을 돕는데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윤석열은 어떻게 이 판을 이렇게 오케이를 했을까? 권성동을 통해서 윤영호가 윤석열이랑 1시간 이상 독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깊은 관계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샤넬백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그라프 목걸이도 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이 중간 다리 역할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현금 1억 원을 준 겁니다. 근데 그게 이게 나오네 이제. 세금 떼어 먹는데 중간 다리 역할 심부름꾼 잘했으니까 나중에 두둑하게 한몫 챙겨주긴 할 거고 일단 먼저 1억 받으세요. 그죠. 김건희한테는 나중에 두둑하게 챙겨드릴 터이니 일단 지금은 목걸이 하나 받으시고 샤넬백도 받으시고 우리 종종 인사 계속 할게요. 요 얘기였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뭐 지금 김건희 측에서는 뭐 자기들은 뭐 돌려줬고 들어줄 의향이 없어서 청탁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엄청난 청탁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계속된 거고 여기까지 정리 지금 잘 되셨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가 잘 안 됐다는 등 통일교가 뭐 요구한 뭐 공천이 안 됐다는 등 한 그거는 그냥 변죽이었네. 진짜 중요한 건 이미 세금을 몇 천억씩이나 떼어먹는데 그 이미 거기서 다 게임 끝난 거네. 그렇죠. 나머지는 그 뒤에 좀 부과를 좀 시키려고 하다 그건 약간 어긋난 거고. 근데 어긋난 거 요걸 가지고 청탁이 없었다라고 지금 오리발을 내미는 거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민주당으로 또 지금 불똥을 튕기려고 하는 거고. 자, 야. 그래서 그건 잠깐 이것이 마무리.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거는 특검 측이 구형이 총 4년에다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고 요청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을 빼놓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근데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이 지금 직접 만나서 독대를 했고 캄보디아 사업에서 세금으로 해외 원조로 돌려놓은 점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그리고 반대로 당대표 선거할 때
반대로 먼저 도와달라 그래요. 그걸 또 도와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김건희도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러네요. 권성동은 보내버렸죠. 그러한 역할들을 사실상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톡톡히 했다. 야. 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 플리바겐이 일어난 것 같고 이 주안점이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오늘 윤영호 본부장이 마지막에 재판부를 향해서 읍소를 하면서 울면서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 소감 말하면서 본인이 통일교 신자로 태어나서 명령을 뭐 한학자 총재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는데 무리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하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는 꼬리 자르기를 당해서 면직을 당했고 지금 자기가 구속된 지 4개월 차인데 가족들과 부모님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본인은 특검 조사든 재판이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번 장시간 조사를 하는 데 임하면서 모든 것들을 낱낱하게 성실하게 임했다. 뭐 새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제가 가족들을 지키러 갈 수 있게 꼭 도와달라.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뭐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됐네요. 예. 그래서 민주당 쪽 어쩌고 얘기한 얘기는 들어갈 차리가 전혀 없는데. 예. 구형에 대한 판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사건의 경위는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전달을 똑바로 해드려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재판에서는 아예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는데 내용들을 쭉 정합해 봤을 때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요. 의아한 게 있어요. 오늘날 특검이 새로 밝힌 거는 일부분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윤영호라고 하는 이 세계본부장이 경북 영천시장 관련해 가지고 뭘 좀 밀어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수사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보되는 것 중에 그때 딱 핸드폰을 보니까 김건희 청탁 문자가 보이는 거야. 아, 윤영호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 하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검찰은 통일교와 김건희가 상당한 밀접한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이걸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자식들 그러면은 뭐야?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야, 너네 이게 단독인데 이거? 너네 김건희랑 청탁하고 이런 거 검찰 갖고 있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게 중앙지검으로 갔다가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수사 제대로 했어요? 안 했죠. 그 다음에 오늘날 특검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영호 변호인 측들이 자기들이 부인은 안 하는데 이 증거 자체가 남부지검 때 나온 증거 아니냐. 이거를 왜 오늘날 특검이 사용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야,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이 언제 시작됐냐면 제가 이거 한번 쫙 불러드릴게요. 이거를 불러드리면 알 거예요. 자, 어디 갔어? 진짜 내가 오늘 준비 어마무시하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자, 불러드릴게요. 22년도 쪼개기 후원. 3월 달부터 서울 쪽 국민의힘입니다. 어. 주땡땡 신땡땡 김땡땡 진땡땡 강땡땡 500만 원씩 쫙. 어허. 그리고 경기도 지땡땡 모땡땡 강원도 누구 땡땡땡 3월 12일 3월 15일 3월 18일 등등등. 이 시기가 언제냐? 이미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돕기로 한 시점인데 그러면 제가 의문점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나온 게 2018년도 이후부터 2022년도 사이에 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지금 이 청탁 관련된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만약 민주당께 있었으면은 이미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때 나왔어야지. 그렇죠. 왜냐면 2018년에 나왔겠네. 지금 이게 다루는 재판의 주요 증거물들이 2022년도가 중점이란 말이에요. 2021, 2022. 그러면 이미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상하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일 것이다라고 나오는 게 그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 게 이 부분인 건데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쪼개기 후원을 한 시점 자체가 국민의힘을
윤석열을 돕겠다고 결정됐던 시점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다가 쫙 500만 원씩 뿌려요. 정치 후원은 5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근데 그 쪼개기 후원이 문제라고 한 게 이렇게 몇 억을 이상을 막 뿌려서 그렇죠. 그래. 예, 맞아요. 예. 근데 네, 계속 네. 네, 짧게 요점만. 오케이. 자, 요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통일교에서 양측 정치인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만남은 계속해서 자리를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누가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주요 인사들은 안 받은 걸로 보여져요. 자기들은 갖다 바쳤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예, 그래서 대부분 민주당 관계자들이랑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보도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게 중간에 이 검찰 보고서, 수사 보고서에서 흘러나온 이름들인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정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공개된 게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 측이 뭐 정치적으로 브로킹을 하려고 자기들이 접선했던 사람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접선했던 사람들 이름이 적힌 것들을 가지고 보도가 야, 이 사람들도 받은 것 같아. 로 지금 약간 추측성 보도가 더 많이 나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보도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팩트가 무엇이냐? 이미 이 재판에서 통일교와 국힘 쪼개기 후원했다라는 지점이 22년도 3월 초로 다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면 어느 지부에 누구한테 얼마를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보도를 싣지 않고서 이름만 거론하는 게 그게 언론사의 역할이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힘당에 누가 얼마를 언제 받았다가 다 나와 있고 따라서 그 시기에 돈이 갔다면 민주당 쪽에 대해서도 언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았다가 쭉 나올 건데 그게 왜 없냐 이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장영진 선배님 믿으시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각각 오우. 500만 원씩 쫙 들어가 있죠. 이게 2022년도 3월도부터 해갖고 쭉 있는 자료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도 있었으면 이 자료가 왜 없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없는데 그냥 전원 같은 또는 쪽지 같은 요런 걸 가지고 지금 엄청 부풀려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내용을 제가 이어서 다음 이어지는 제가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우리 김도현 PD가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 나는 이런 말씀까지 해줄지는 모르고 제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음 주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주제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국 우리 김도현 PD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거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약간 수사가 안 된 아니면은 약간의 조작일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와서 승부를 해라. 사람들 마음 흔들어 놓지 말고 왜 제가 이렇게 화가 났냐고요? 오늘 내란 재판했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재판정에. 근데 오늘 얼마나 중요한 증인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있죠? 예. 불출석했는데요. 변호인 3명이 재판을 다 포기를 했어요. 지규현이 깜짝 놀랐어요.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표기하면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무슨 뜻이에요? 모두 다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국회 봉쇄냐 내란이냐 아니냐 가지고 윤석열, 김용을 다룰 게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기동대장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재판 휴정이 됐어요. 왜냐면 변호인 측이 다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해도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오겠대요. 그럼 더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저랑 밖에서 기동대장들은 딱 앉아있다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재판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오냐 간부들도. 그래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오호 그래가지고 제가 딱 2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반성의 기미가 있거나 착한 분들은 죄가 없는 분들은 떳떳하게 다 얘기하고 그리고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딱 증인신문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뭘 했냐? 그 계엄 당시에 서울 경찰청 있죠. 무전에 약간 암구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동대장들이 나와가지고 암구 싹 다 얘기해주고 갔어요. 이거는 차단 못 들어오게 막으라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실 그 무전을 할 때 암구어를 암호를 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산이면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그 흔히 쓰는 걸로는 뭐 뭐는 뭐다 이렇게 그렇죠.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알아들었다. 맨 처음에는 7, 8이었어요. 그다음에 8, 9 이렇게 바뀌었다가 나중에 1, 2로 바뀌어 그래요. 알아들었다. 오케이,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을 요새는 1, 2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8, 9였거든요. 그래서 그 64기동대가 뭘 하든 역할이면 국회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경찰들이 그 경찰들인데 그 물론 군인들도 따로 있지만 차량 진입하는데 차량이 왜 진입을 못했냐? 군용 차량이 계엄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막았는데 어느 정도로 막았냐? 그 차량 바퀴 밑에 들어가 버리니까 도저히 운전을 못 한다. 들어간 사람 많아요. 나도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러한 얘기들부터 오늘 쫙 했거든요. 근데 뭐 들어온 사람이 있어야죠. 마지막에 한두 명 막 들어오고 했는데. 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고 다 윤용호로 몰려갔군요.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꽤 의도적이었네.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하고 검찰 혹은 통일교 쪽에서 짰던 걸 수도 있겠네요. 자, 요 얘기를 제가 이 다음 주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김대호 PD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네. 야, 오늘 핏대를 많이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순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따로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김대호 PD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분 뉴스 방송 일정이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서픽스 출연하고 오는데 장영진 시청자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막 연락이 왔어요. 대호 씨 장영진 TV는 안 가요? 스픽스 나가는데 해서 장영진 기자님 채널도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의리. 네. 아무튼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인사까지 다 해버렸네. 자, 천천히 가. 그래요? 네, 가겠습니다. 마지막이요. 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